안녕하세요. 지난번에 GTX-T 1부에 이어서 2부는 올바른 GTX-T의 노선 설계 방법, 즉 방법론에 입각한 GTX-T의 설계 개념, 그리고 이 방법론에 의한 GTX-T의 D가 왜 강속에 필요한가 라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GTX의 본질인데 수도권과 서울의 장거리를 빠르게 잇는 전철이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죠. 이게 GTX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 두 번째는 이 두 가지는 일부에서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노선. 이건 GTX뿐만 아니라 모든 대중교통의 본질적인 부분이긴 하죠. 예.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위해서인데, 이제부터는 가속 구간이라는 게 존재해야 되고, 대심도 전철이고, GTX 이건 사실 대심도란 말은 굉장히 많이 쓰이기도 하고 유명한 GTX에 관련된 말로는 굉장히 유명한 용어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다방면 다환승역, 마지막으로 핵심 업무지구 혹은 교통 요충지에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들도 있고 생전 처음 보는 개념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가속 구간은 GTX는 빨라야 됩니다. 빠른 속도는 정차역의 수를 줄인다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서울시의 평균 지하철 역간 거리가 약 1.1km 정도 나오고 표정 속도는 30km 초반 정도가 나옵니다. 표정 속도가 무슨 말이냐면은 마곡에서 발산역이 있다. 그러면은 전철 타고 출발해서 도착을 하잖아요. 이 출발해서 도착하는데 평균 속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표정 속도는. 서울시 평균 지하철의 표정 속도가 30km, 시속 30km 초반인데 비해 GTX의 표정 속도는 시속 90에서 105km 정도 나옵니다. 일반 전철보다도 3배 정도 빠르고, 그 다음 9호선 급행, 그 다음에 이제 거의 급행급으로 표정 속도가 나오는 전철이 이제 공항철도하고 김포 골드라인이 있거든요. 이들이 한 40km 초중반 되는데, 9호선 급행 정도 되는 표정 속도보다도 한 2배 이상은 빠른 엄청난 속도의 고속 열차인 거죠. 예. 일반 도시철도가 최고 시속이 60에서 80k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GTX 같은 경우 최고 시속이 시속 190km거든요. 그런데 자동차와 기차는 굉장히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0에서 100km, 시속 100km까지 가속을 하는데 자동차는 어지간한 2000cc 이상 중형급은 10초 미만이면 다 가속이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속도를 기차가 가속한 100km를 가속하면은 분 단위의 시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차가 100km까지 한 10초 만에 가속을 해버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감속도 마찬가지고. 따라서 가감속의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GTX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천히 가속을 해서 최고 속도 190에 도달하면은 190을 쭉 길게 유지시켜야지 그만큼 이동 시간이 짧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분 단위로 0km까지 정차를 하는 이러한 지금 가속, 그 다음에 속도를 유지시킨 항속, 그 다음에 멈추기 위한 감속 구간. 이 구간이 길어야지 속도가 빨라집니다. 쉽게 해서 역간거리 10km 정도가 나와야지 흔히 말하는 일산에서 강남까지 30분 만에 갑니다라는 게 실현이 되거든요. 이 역간거리가 촘촘해질수록 가뜩이나 가감속이 느린 전철은 최고 속도를 낼 수가 없고 그만큼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인서울 구간의 모든 GTX는 역간거리 10km 이상의 가속 구간이 존재합니다. 이 가속 구간이란 말이 사실 보편적으로 쓰는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단지 저는 그냥 이렇게 부르고 있거든요, 편의상. 그래서 기존의 GTX ABC 노선들의 가속 구간을 살펴보면 A 같은 경우는 연신내 서울역이 약 1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고 서울역과 삼성이 약 10km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GTX BC는 약간 좀 상황이 다른데, 신도림에서 서울역까지 구간이 좀 비교적 앞에 A에 비해서는 좀 역간거리가 촘촘합니다. 거의 평균 잡으면 3, 4km 정도 나올 거예요. 하지만 서울역에서 청량리까지 대신 10km 구간의 가속 구간이 존재하죠. 즉, 신도림에서 서울역에서 까먹은 시간을 서울역에서 청량리 구간에 만회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GTX C 같은 경우도 창동에서 청량리까지 구간이 그렇게 역간거리가 길진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일단 여기 지금 신도림 B가 신도림, 여의도, 용산, 여울역, 서울역 네 여기 역간거리가 짧은 거에 비해 C는 창동, 광운대, 청량리로 세 개로 좀 역수가 하나 적고, 그다음에 이제 청량리에서 삼성으로 바로 또 내지르는 10km짜리 가속 구간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모든 GTX ABC 인서울의 구간 중에서는 충분한 가속으로 해서 시간을 단축시키는 가속 구간이 존재한다. 이게 제가 말하는 GTX의 숨겨진 본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GTX B와 C 같은 경우 제가 예외사항이 있다 그랬잖아요. B 같은 경우는 신도림 서울역 구간인데, 신도림, 여의도, 용산, 서울역. 이 구간은 환승전이 굉장히 심합니다. 신도림에서 여의도까지 무한승으로 못 가죠?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무한승으로 못 가죠. 용산에서 서울역 자체는 국철로 무한승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차가 서울역 착발 기차가 있고 용산역 착발 기차가 있어가지고 기차 이용객들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구간이 아니거든요. 이런 이유 때문에 용산 서울역을 동시 정차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GTX C의 이제 창동 청량리 같은 경우는 1호선 좀 특유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동, 광운대, 청량리인데, 흔히 말하는 도심의 국철 구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로에서 청량리까지거든요. 이제 광운대까지. 그러면은 창동부터는 이제 국철의 배차 간격이 확 길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5분 이상? 거의 10분, 출근 시간에도 그 5분에서 10분 사이에 한 대꼴로 오는 걸로 알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반쯤 죽어있는 노선이거든요. 이 1호선이. 이러한 1호선 특유의 문제점, 플러스 서울 북부의 열악한 교통 상황, 뭐 서울에서 집값 싸다고 하는 지역이 뭐 노도관, 금관구라고 말하잖아요. 네. 아이고, 그쵸. 노도강이죠. 강북이니까. 이 노도강의 공통적인 왜 노도강이 집값이 싸다고 평가를 받느냐. 강남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싸다는 평가를 받는 거고, GTX-C는 이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창동, 광운대, 청량리 거쳐서 바로 삼성역으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한 상황들 때문에, 이런 피치 못할 상황이 서울에서 발생을 하면은 당연히 역간거리를 좁히는 한이 있더라도 가는데, 대신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지역들을 탈출하면 바로 장거리를 업무지구로 점프하는 그런 가속 구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남부광역 급행철도가 안 되는 이유거든요.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경기도안 같은 경우 가디단, 오류, 신림, 사당, 강남, 이 구간을 GTX가 다 멈추면은 이건 GTX가 아니거든요. 가속 구간 10km 이상 내질릴 수 있는 가속 구간이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김포에서 GTX D를 타면 강남까지 1시간 걸릴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차역들이 많이 잡혀 있으면. 그래서 가속 구간도 안 되고 2호선 급행을 GTX로 만들면 안 되는, 일부에서 계속 제가 설명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나마 인천은 좀 좋아요. 이 인서울 구간의 노선 계획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디단이 아닌 구로에서 멈춰서 그 다음에 사당, 삼성으로 이어지거든요. 구로에서 사당까지 약 8, 9km, 사당에서 삼성까지도 약 8, 9km로 비교적 적당한 역간거리를 갖고 있는 노선도가 나옵니다. 물론 이제 구로에서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에 가는 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인천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검단하고 인천공항 지선까지 같이 다 그렇게 만들겠다는 사업비 10조짜리 어마어마무시한 계획이 나오는 바람에 전반적으로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남부광역 급행철도는 제발 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남부광역급행철도 베이스를 하더라도 인천처럼 구로사당 삼성으로 심플하게 넣으면 이게 어차피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남부광역급행철도를 최대한 살리고 싶으면은 GTX는 GTX가 더 이상 아닌 게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이제 가속 구간에 대한 설명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고, 두 번째 이제 대심도인데, 이게 뭐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깊어질수록 승하차는 힘들어집니다. 12층 이상의 고층 건물하고 같은 높이거든요. 40m면. 강서구 고도제한 높이가 57.86m인데, 고도제한만큼 깊이 내려가서 전철을 탄다라는 거고, 이제 이러한 승하차가 힘든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서 슈퍼 엘리베이터라는 좀 그러한 장치를 만든다고 합니다. 뭐 한 번에 100명 가까이 타가지고 바로 개찰구까지 올라가는 그런 엘리베이터인데, 저 같은 경우는 한 30층 되는 건물 사무실에 좀 근무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제일 문제가 점심 먹을 때입니다. 30층에 사람들이 우르르 타고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닫고 내려가야 되는데, 뒤늦게 온 사람들이, 저희도 탈게요. 닫히는 문을 열려서 타고 닫으려고 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저희도 죄송하지만, 이제 안에 있는 사람은 짜증이 나기 시작하죠. 이런, 이러한 좀 현실과 이상이 다른 부분도 저는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하차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단순히 불편하다라는 그러한 단적인 문제를 떠나서 단거리 이동의 효율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거든요. 마곡나루에서 신논현까지, 그 다음에 김포공항에서 강남을 예로 들죠. 이쪽은 GTX고 이쪽은 9호선 급행인데, 타러 내려가는데 5분, 그 다음에 마곡나루에서 신논현까지 30분 간다고 가정하고 다시 내려서 올라오는데 5분, 토탈 40분이 걸립니다. 그런데 타러 가는데 10분, 이동시간 15분, 타서 내려서 올라오는데 10분, 그러면은 35분으로 GTX를 타나 9호선 급행을 타나, 이렇게 강서구 입장에서는 큰 의미는 없거든요. 이게 이 부분은 역으로 말하자면 강서구는 GTX-D가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한데, 다시 아까 전에 언급한 GTX 본질을 살짝 환기시키자면은, GTX 본질은 수도권과 서울을 잇는 목적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강서구민이 단거리 GTX를 타고 강남을 가는 데는 별로 효율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우리만의 문제지, 경기도 입장에서는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환승정이 심한 구간이라면 이러한 좀 떨어지는 승하차 효율성을 극복할 수가 있거든요. GTX-B의 신도림 서울역 구간처럼 그 굉장히 훌륭한 예시고, 제가 자꾸 주장하고 있는 김포공항과 구로라면은 충분히 승하차가 불편하더라도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되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라면은 단거리여도 승하차가 불편해도 충분한 가치가 있는 노선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다방면 다환승인데, 이것도 되게 보편적인 이야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이 타고, 예, 많은 사람들이 이익을 공유하는 그 전철이 GTX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의 본질이고,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좀 김포항과 부천 종합운동장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부천 종합운동장이 7호선, 대곡소사선, GTX-B가 만나고, 김포공항 같은 경우는 5호선, 9호선, 공항철도, 김포골드라인, 대곡소사선이 만납니다. 이 3환승역 대 5환승역의 싸움이거든요. 그리고 일부에서 설명드렸다시피 GTX-B를 타다가 강남을 가려면은 GTX-D로 환승하는 방법도 있지만 GTX-A로 환승하는 방법도 그런 중복 노선의 개념까지 포함이 되는 반면, 물론 이제 뭐 9호선도 김포공항에서 강남까지 중복 노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9호선 지역 처리라는 오명과 함께 지금 대곡소사선까지 추가되면은
이제 안산 시흥에서도 이제 9호선 급행 타려고 오시거든요. 사람 이용객분들이 9호선의 지금 혼잡도를 낮추는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노선안을 주장하는 거고, 아마 조만간 좀 이야기를 할 건데 이 김포 골드라인과도 좀 문제가 됩니다. GTX-T가 김포에서 마곡 김포공항을 거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건 제가 김포 골드라인의 최근 이야기를 조만간에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부분 맞물려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오반승역이라는 장점 때문에라도 부천종합운동장보다는 김포공항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두 번째, 공항 이용객들, 인천공항, 김포공항 다 포함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지구, 마곡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부천종합운동장은 단순 환승 플러스 무엇이 있느냐거든요. 플러스 알파로. 여러모로 좀 불편한 부분이 있죠.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주장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 그 다음에 전화, 인천이 주장하는 구로의 차이점도 좀 있는데, 가산 디지털 단지 같은 경우 지금 부천종합운동장하고 7호선하고 또 만나요. 또 단거리 중북 노선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일부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런 문제가 있고, 구로 같은 경우는 지금 얼핏 봤을 때 환승역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이용객의 수원, 인천 도심 방면을 다 잇는 국철의 좀 핵 같은 존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구로 차량 기지가 광명으로 이전하고 광명지선까지 전부 다 수요적인 부분 커버가 되고,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구로하고 김포공항 환승전이 심한 이 두 역을 잇는다는 개념까지,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는 환승전이 굉장히 적어요. 무한승이거든요. 김포공항 구로는 좀 상황이 다르죠. 이런 부분까지 다방면 다환승역으로 봤을 때는 부천종합운동장에서 가산 디지털 단지로 가는 것보다 김포공항에서 구로로 가는 게 훨씬 더 최대 다수의 최대 이익을 누릴 수 있는 노선이다 라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지구가 유동인구인데, 이거는 이제 서울시 도시개발계획에 의거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3도심과 7광역으로 분화된 게 이제 2013년에 이제 계획이 나온 거고, 이게 이제 좀 다르게 설명하면 서울의 다핵화거든요. 근데 이 서울의 다핵화 계획 자체는 90년대부터 이미 나왔었습니다. 지금 상암 하늘공원이 원래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었잖아요. 93년인가 90년대 초반에 매립이 종료가 되고, 한 1, 2년 후에 상암은 이제 서울의 부도심으로 키우겠다는 내용이 90년대 중반에 계획이 나왔었고, 그때 나왔던 게 상암, 마곡, 뚝섬, 잠실 정도부터 언급이, 전화가 오네요. 아무튼 그런 부분인데, 어쨌건 현재로 왔을 때도 지금 이거 3도심은 뭐 워낙에 유명하죠. 한양도성, 광화문, 속칭 광화문이 한양도성, 강남, 여의도, 영등포, 뭐 YBD, 뭐 GBD, CBD라고 얘기하죠. 예. 그다음에 7광역 같은 경우는 창동, 상계, 청량리, 왕십리, 잠실, 용산, 상암, 수색, 가산대림, 마곡을 7광역으로 지금 묶어놨거든요. 이 3도심 7광역을 GTX 노선으로 풀어볼게요. GTX-A는 한양 도성하고 강남을 갑니다. GTX-B는 청량리, 한양 도성, 여의도로 갑니다. GTX-C는 창동, 청량리, 강남을 갑니다. 자, 그렇다면 7광역에서 한강 이남, 잠실, 용산, 가산드림, 마곡은 GTX가 전혀 안 가고 있는 게 현재의 GTX 노선도거든요. 그러면은 굉장히 답이 심플하게 나오죠. GTX-D는 한강 이남에 7광역을 묶으면 되겠다 라는 계산이 굉장히 간단하게 세워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곡, 김포공항, 가산대림은 구로, 강남, 그 다음에 뭐 잠실로 간 다음에 강동으로 갈지는 뭐 그것까지는 뭐 동쪽 상황이니까 뭐 제가 뭐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잠실도 뭐 경유를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강남에서 바로 그냥 잠실로 건너뛰는 방법도 있으니까. 아무튼 이 3도심 7광역으로 보더라도 마곡, 가산드림, 그 다음에
강남을 잇는 노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거 지금 용산 같은 경우도 GTX B가 정찰하죠. 이렇게 하면 상암 수색만 좀 물음표로 남는데 여기서도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고 출강력 기준으로도 GTX는 강서구랑 구로랑 강남을 정찰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또 생깁니다. 마지막 당위성으로는 마이스거든요. 삼성 잠실 마이스 GTX A씨가 씁니다. 서울역 마이스도 GTX AB가 쓰고 마곡 마이스는 GTX D가 서야 되겠죠? 마이스가 굉장히 많은 유동인구를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소중한 자산인데 서울을 벗어나더라도 뭐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GTX A 같은 경우 킨텍스랑 판교 백현 마이스의 성남역, GTX B도 송도 컨벤션 센터 송도역, 웬만한 주요 수도권 서울 마이스는 다 GTX가 정찰하거든요. 마곡과 가까운 인접한 김포공항의 GTX가 멈춰야 되냐 안 되냐, 뭐 답은 얼추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의한 강서구의 GTX D 노선을 설계하면은 앞에 것들을 정리하는 거죠. 가속 구간도 충분합니다. 검단에서 김포공항까지 약 8km, 김포공항에서 구로까지 약 8km, 구로에서 강남까지 약 10km. 김포, 검단에서 타신 분들이 인서울 진입을 충분히 빠르게 할 수 있는 가속 구간들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제 계산으로는 이러면은 김포에서 강남역까지 20분대로 가능하리라 보거든요. 아무리 승하차가 오래 걸린다 한들 김포에서 강남을 20분에 주파하는 거 완전 이건 엄청난 속도죠. 그리고 김포에서 김포공항에 정차를 해야지 김포 골드라인에 지금 미어 터진다고 난리가 났죠. 지금 김포 경전철이 김포 골드라인에 혼잡도를 낮추는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다방면 다완성의 관점에서도 김포공항은 많은 전철만의 환승, 그 다음에 처음 이야기 굉장히 이 강서구 부동산 이야기 전체를 놓고 보면 상당히 오랜만에 다시 하는 이야기인데 이 광명 김포공항 KTX가 지금 대광이 수도권 교통망의 후보 노선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는 후보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광명에서 김포공항 KTX 노선은 지금 후보 노선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광명에서 강남 가는 경우도 광명역 기준에서는 KTX 타고 김포공항까지 한 정거장 간 다음에 여기서 바로 GTX로 환승을 해서 강남으로 가는 방법, 혹은 여의도, 뭐 광화문, 서울역 다 갈 수 있잖아요. 이런 장점이 있고, 다음 제가 두 번째 포인트로 지적하는 구로 역시 강서와 구로를 잇는다는 점 포함 인천, 수원, 도심방면을 국철수를 전부 다 GTX D로 끌어들일 수 있는 잠재성이 있다는 그러한 내용. 업무지구가 마이스, 유동인구하고 교통의 요충지 뭐 등등을 다 포함하는 건데 공항 접근성, 마곡, 가디단, 강남, 3도심, 7광역, 한강 이남을 모두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든 마이스는 모두 GTX를 경유해야지 형평성이 맞거든요. 왜 강서구에 GTX가 필요한지에 대한 좀 제 나름대로의 논리적인 설명, 그 다음에 GTX A, B, C 기존에 나와 있는 노선들과 각 지역들과 관계를 분석한 결과가 이렇습니다. 이 방법론인 거고, 이게 지금 경기도 앤드 인천 노선인데 제가 생각하는 노선은 이렇게 될 겁니다. 김포, 검단, 개항은 필요 없고 김포공항, 다음에 구로, 그리고 강남, 이걸 이어볼까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뭐 그 다음부터 뭐 알아서 잘 하겠죠. 제가 생각하는 노선이 이렇게 됩니다. 김포, 검단, 김포공항, 구로,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다시 강남, 김포, 검단, 김포공항, 구로, 강남. 얼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강서구를 경유하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규 GTX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가급적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밑으로는 이제 시흥, 안산, 김포, 다음에 이쪽 상암 분들도 강남을 갈 때 상암 DMC에서
환정거장 타고 강남 그 GTX를 탈 수가 있게 되죠. 고양시는 좀 애매한 게 GTX-A가 대곡하고 흰택스에서 정찰하기 때문에 고양시 분들이 굳이 한강 이남까지 와서 GTX를 타실까 하는 생각은 좀 듭니다. 간접적으로는 뭐 수요 범위에는 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죠. 아무튼 그래서 GTX D는 검단, 아니 김포, 검단, 김포공항, 구로, 강남. 그 다음부터 뭐 삼성을 가든 잠실을 가든 뭐 잠실이나 종합운동장, 그다음 강동, 하남, 뭐 광주, 여주에서도 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노선이 제 생각으로는 제일 이상적이지 않나. 거의 저는 여기까지. 여긴 잘 모르겠고 사실. 예, 되지 않는다. 합니다. 예. 이게 제가 말하고 싶었던 GTX-D, 그 다음에 강서구의 관계고, 예. 다음 이야기는 오랜만에 김포 골드라인, 김포 경전철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제가 한 2019년 4월쯤인가? 그때쯤에 제가 김포 경전철은 개통한 5개월 전에 이제 예상되는 김포 경전철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었고, 거의 다 제가 얘기했던 게 2021년 1월 와가지고 거의 현실화가 다 됐습니다. 해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당연히 GTX하고도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좀 묶어가지고 골드라인 얘기를 하는 거고. 아, 그리고 한 가지. 여기서 보면은 개항이 빠졌잖아요. 개항분들은 GTX 어떻게 타요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항철도 개항에서 김포공항 한정거장이니까 타시면 되거든요, 그냥. 예. 그리고 지금 개항 구도심이 아닌 테크노밸리, 그 다음에 대장신도시. 이 지역들을 지금 GTX가 안 지나가는 걸로 지금 세팅이 돼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노선들은. 이 노선들은 원종 홍대선, 서부광역철도가 담당할 거기 때문에 GTX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미련이 없으셔도 될 듯 합니다. 왜냐? 서부광역철도도 급행 노선이 있잖아요. 서부광역철도, 원종 홍대선도 급행이 있기 때문에 원종에서 바로 화곡, 5호선 환승, 바로 가양, 9호선 환승, DMC는 뭐 6호선이라든지 경의중 환승 환승, 그 다음에 홍대, 하나, 둘, 셋, 내정거장. 홍대까지 가는 거의 내정거장에서 5정거장이면 되거든요. 원종 분들은. 뭐 계양대장 연장되면 뭐 한두 정거장 추가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계양대장 분들은 특히 원종 홍대선이 급행 노선이라는 막강한 장점 때문에 예상외로 원종 홍대선이 만들어지면은 3도심이라 말하는 광화문, 화곡에서 5호선 타면 되죠. 강남, 9호선 타면 되죠. 그 다음에 뭐 을지로 같은 경우도 2호선, 홍대 입구. 3도심, 뭐 여의도 뭐 5호선, 9호선 다 가니까 뭐 편하신 대로 타면 되겠고.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계양대장 신도시 쪽은 GTX를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리라는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의 강서구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좀 김포 골드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